As the British psychologist Donald Winnicott argued in the previous century, 이게 지난 세기, 그러니까 오래전이죠. 어펙트란 단어가 지금 쓰인 게 아니라 옛날부터 아까 프로이드 얘기도 했었죠. 지금 쓰인 게 아니라 옛날부터 쓰였다고 나오는 이유가, 어펙트란 단어가 foremost, bodily experience for infants. 그러니까 유아들을 위한 육체적인 경험이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말하는 거는, 이 어펙트란 단어가 원래는 유아들은 언어가 없잖아요. 그치? 언어가 없으니까 언어가 있으면 감정이나 정서로 표현을 하죠. 그죠? 그게 감정이나 정서로 상징적 표현을 하는데 유아들은 언어 이전의 단계니까 말로 표현을 못하니까 언어 이전의 느낌, 감정이나 정서로 못하는 그런 느낌의 표현의 단계를 위한 어떤 정서적 표현 또는 감정적 표현, 말로는 표현을 못하지만 그런 용어가 필요했기 때문에 어펙트란 단어가 사실은 옛날부터 쓰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 이 어펙트란 단어가 쓰이는 거는 유아를 위한 게 아니고 지금 시대는 언어 이전에 언어 이후에, 그지? 이 언어 이후에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묘한 거예요. 이렇게 쓰던 단어를 왜 지금 또 쓰느냐? 왜 또 쓰느냐? 탈근대 시대, 새로운 시대를 위한, 그지? 언어 이후죠. 근대적인 정서와 감정의 언어 체계 이후의 언어, 그러니까 상징적 체계, 상징적 표현 체계를 위한 용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중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유아에 관한 얘기를 왜 언급하고 있나 그렇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 내막에 들어져 있는 이 사람이 말하는 내막에 들어있는 말해야 되는데 안 말하는 속내는 탈근대 시대를 위한 탈근대 시대가 왔는데 근대적 언어와 언어 체계는 잘 표현이 안 되고 작동이 안 되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래서 이게 작동이 잘 안 되니까 작동이 잘 안 돼요. 뭐가 벌어졌냐면 처음에 말했던 감정, 단어, 결핍증. 이게 이제 이 정신병의 큰 원인이었잖아. 그러니까 정신질병의 큰 원인이 된 감정 질병증을 예를 든 거예요. 왜 예를 들었냐면 발생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런 체계, 근대적 느낌 표현 체계 이후에 대안으로, 그죠? 이후에 대안으로 제시된 상징적 표현 체계를 위한, 상징적 느낌 표현 체계를 위한, 내가 느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감정과 정서라는 단어를 모아서 지금 새로운 다른 단어를 만들기 위해서 느낌이라는 쓰는 거죠. 약간 이상한 표현이죠. 그렇지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쓸 수가 없으니까, 용어가 없으니까. 느낌 표현 체계를 위한 용어로 정동을 다시 동원한 거예요. 정동이라는 단어가 뭐 유아한테 얘기하면 유아 얘기를 왜 우리가 갑자기 듣나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 유아라는 단어가 아간벤도 유아라는 단어를 써요. 조르주 아간벤 얘를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아간벤이 유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무슨 의미로 유아라는 단어를 쓰냐면 지금 시대에 유아적인 표현이 필요하다 이렇게 단어 써요. 유아적인 표현이 필요하다. 지금 시대 그렇게 조르주 아간벤이 쓰는데 조르주 아간벤이 쓰는 게 아니라 그 대표적으로 말한 거고 여러 현대 철학자들이 쓰는데 이때 유아적이라는 표현은 어린애처럼 뭐 옹알이를 하라 그 소리가 아니로 전혀 그런 소리가 아니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언어 체계를 찾아야 한다. 누구처럼? 유아가 그러겠죠? 유아가 지금 처음 태어나서 새로운 언어 체계, 새로 태어났으니까 새로운 언어 체계를 찾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유아적이라는 단어가 많이 이런 글들을 보면 많이 나오는데 이때 유아는 베이비처럼 놀아라, 인펀트처럼 놀아라 그 뜻이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너무나도 잘못 이해하는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식으로 행동해 갖고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도 많아. 근데 그건 아니고 예술가들이 특히 그런데
미술가들이 그래서 이거 좀 더 설명을 해보면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좀 더 설명을 해보면 장욱진의 그림이 있어요. 우리나라 화가 중에 장욱진 등의 그림을 보면 피카소도 그래요. 장욱진이나 피카소의 그림 보면 유화적인 그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그걸 보고 어떤 사람하고 내가 그림을 보러 같이 갔는데 화가를 봤는데 아이고 이거는 응? 어린이 그림이네 하고 비평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 보면 그냥 찍 하나 그려놓고 뭐 그냥 단순한 아주 어린애 저 유아처럼 그러니까 유아 그림 어린이라기보다는 유아 같은 거죠. 그러니까 병렬적인 표현을 쓸 수가 있죠. 라고 비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읽을 때 그렇잖아요. 이거 유아도 애기도 그릴 수 있는데 이걸 무슨 뭐 대가라고 대가 그림이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평가할 경우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은 유아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뭐가 기준이냐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상징적 표현인가 아닌가. 어? 그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표현을, 새로운 상징적 표현을 위해서 너무나도 새롭게 하기 때문에 유화적인 표현법이 나왔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진짜로 유화적이고 유체적이고 유치하고 그래서 도대체 그림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피카소나 장욱진의 그림들은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받죠. 이 판단 하나에 달려 있는 거죠. 어쨌든 it is only with good enough intersubjective environment,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 and infant, that it is 대시죠. Psychosoma begins to unfold through psychic elaboration of affect as bodily experiences. 육체적인 경험을 육체적인 경험으로 정동의 심리적 표현, 이때 일레버레이션을 아주 자세하게 표현하고 섬세하게 표현하는 거죠. 익스프레션보다 훨씬 더, 익스프레션은 그냥 표현한다기보다는 중립적인 표현이라면 일레버레이션은 상세하게 표현한다는 소리예요. 세밀하게. 그거를 통해서 심리, 육체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뭘 뜻하냐, 요걸 좀 더 앞에 보면 엄마와 아기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그런 충분히 좋은 주체들 간의 환경에서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엄마와 아기의 관계는 두 사람은 이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죠. 엄마도 한 사람이고 아기도 유아도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두 주체죠. 그러니까 두 주체 간의 환경이 충분히 좋을 때에만 심리 육체적인 표현으로 펼쳐지기 시작한다.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요. 뭘로? 정동의 심리적 자세한 표현으로서 증당한다는 거예요. 어렵게 복잡하게 썼지만 사실은 이 말을 좀 풀어서 쓰면 엄마와 아기의 관계처럼 두 주체죠. 두 주체 간의 환경이 충분히 좋으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충분히 좋으면이라는 말이 아주 묘한 말이에요. 왜 묘한 말이냐면 이게 아주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계선. 충분히 좋으면 good enough. 이게 충분히 좋음이라고 한국말을 표현했지만 요거보다 낮아지면 이런 게 안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한계선에 도달하면 그런 뜻이에요. 도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심리 육체가 펼쳐진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기가 느끼는 정동, 그죠? 아기도 뭔가 감정을 느낄 거 아니에요?
어떤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지? 그런 느낌을 심리적으로 자세히 표현하기 위해서, 그지? 위해서, 근데 육체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거를. 엄마랑 하니까 엄마랑 좋겠죠? 뭔가 좋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경험으로, 으로, 아이가 느끼는 경동이 자세히 표현해서 심육체가 펼쳐진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심육체가 펼쳐진다. 이런 말은 즉, 미소를 짓는다든가, 옹알이를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심리가 육체적인 표현 방식으로 표출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쓴 이유는 뭐냐면 이런 개념 체계, 이런 엄마와 아기의 개념 체계가 바로 뒤에 나오는 거고 여기 보면 사이코세라피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심리 치료 이런 관계가 이런 정동의 표현 방식의 한계, 표현 방식이 벌어지는 표현 방식이 표출되는 정동이 표출되는 정동이 표현되고 표출되는 환경에 어느 정도의 한계선이 있다는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도식을 어려운 문장으로 만들어냈어요. 왜냐하면 심리 분석, 심리 치료에 똑같이 쓴 도식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동이라는 것이 팔근대 시대의 느낌 체계, 느낌 표현 체계와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엄마와 아이의 관계가 충분히 좋으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관계가 좋아야 이 정동이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막 표현하는 게 아니라 관계가 좋아야만 표현이 나온다. 그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요 말을 다시 말하면 요 말을 요새 아기의 아기 폭행, 유아 폭행. 좀 더 용어를 쓰면 아기란 뭐 이거 하나 폭행, 치사 등의 사례가 보도되는데 가장 큰 이 판결의 가장 큰 난관은 엄마 등 부모와 유아의 관계에 대한 평가. 그죠? 엄마가 아이를 치료했는지 좋아했는지, 서로 관계가 심리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이런 걸 평가할 때, 특히 사망한 유아는 발언권이 없지만, 유아 생전에 유아의, 그러니까 심리 육체, 이게 심리 육체란 말이 그래서 중요해지는 거죠. 반응에 대한 주변인의 보고 사례를 통해서 결정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 그지? 내가 가만히 아까 있었죠? 스틸리스 또는 스틸리스. 는, 엄마와 아기의 관계가, 우리너프하지 않다. 하지 않았다.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런 문제. 그래서 엄마가 살아있는 엄마 또는 살아있는 그 부모가 애를 사랑했었다라고 말할 때 유아는 표현을 못 발언권이 없죠. 이제 죽었으니까. 그럴 때 이런 식으로 검사 측에서 결정적인 반격을 할 수가 있어요. 사이코세라피, 토크세라피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까 여기서 이걸 내가 봤기 때문에 이걸 봤기 때문에 앞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문장으로 사용한 이유는 여기에서 쓰려고 사용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relationship between therapist and client죠. 그죠? 그러니까 심리치료사하고 고객 간의 관계가 엄마와 아기의 유아의 관계하고 비슷하다 이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심리치료사의 목표는 new intersubjective space. 그죠? 그래서 아까 intersubjective 이런 엄마와 아기인데 무슨 두 주체 간에 뭐 어쩌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용어를 쓰는 이유는 그 엄마와 아이 간에서는 그렇게 쓸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이렇게 쓸 때는 그게 필요하니까 용어로 일부러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서 물론 묘사하는 건 똑같은 묘사니까 그래서 두 주체 간의 공간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걸 왜 해야 되냐면 이게 이유가 있는 게 psychic elaboration of emotion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아가 psychic elaboration of emotion을 하는 것처럼 그죠? 아까 말했던 psychic 소마로 심리육체로 그게 뭐냐면 elaboration of affect into images and words. 근데 이번에 다른 점은 뭐냐면 요거죠. 요게. 그러니까 요게 똑같은 적용을 하지만 유아와 다른 점은 이번에는 사이코소마가 아니라 아까 여기서는 사이코소마였죠? 사이코소마. 그러니까 심리육체라고 유아가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이미지 워드죠. 그죠? 이미지 워드로 어펙트를 일레버션 한다는 거죠. 그걸 하도록 유도하는 뉴 인터서브젝티브 이 스페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히 good enough한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The linking together of these images with increasing complexity and sophistication. 근데 요게 또 다른 점이 첫 번째 다른 점은 요게 첫 번째 다른 점이었죠. 뭐였냐면 사이코소마가 아니라 심리육체가 아니라 아닌 언어와 이미지와 언어, 그지? 로 정동을 자세히 표현한다는 거죠. 라는 표현 방식이 바뀐 거죠. 방식이 달라졌어요. 또 하나는 여기 나왔죠. 뭐냐면 이 언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심리치료의 효과를 이거는 지금 치료하는 거니까 심리치료의 효과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심리치료의 효과를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한 거죠. 뭐냐면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미지와 언어로 컴플렉시티하고 소피스티케이션이 늘어나면 평가가 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하고 세련되게 말하면 치료가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들한테 적용을 한다면 본인들이 문제가 있을 때 어두운 감정을 제목을 다시 돌아가 생각해 보면 어두운 감정을 말로 표현한다면 자주 등장하던 나를 괴롭히던 귀신 나오는 것처럼 괴롭히던 감정들을 벗어날 수 있다 그랬는데 어떻게 벗어나느냐? 그냥 말하면 벗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벗어난다? 복잡하고 세련되게 어두운 감정을 어두운 정서를 표현할 수 있으면 어두운 정서를 벗어날 수 있다. 그치?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이 과정 속에서. 그치?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면, 이거는 뭘 뜻하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자신의 우울과 불안 등, 스트레스도 있겠죠. 스트레스가 원인이니까, 스트레스, 우울과 불안 등의 어두운 정서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잠 못 자고, 뭐 어쩌고 등등. 운동도 안 하려, 운동도 안 하고 싶지 않고, 아무렇게나 먹고 싶고, 먹고 싶을 때, 그죠? 이게 다 불안과 우울 증상이죠?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되면, 글을 쓰기 시작한다. 네? 말을 하기 시작한다. 또는 글을 쓰기 시작한다. 친구가 있으면 말을 하기 시작한다지만, 하거나,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요새는 코로나 시대니까 말을 할 사람들 잘 못 찾죠? 그럼 어떡하면?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쓰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중요한 것은 한 번만 말하거나 글을 쓰는 거는 큰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왜요? 왜요? 복잡하고 세련되게. 이미 컴플렉시티 앤 서피스케이션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세련되게. 아, 치료 어? 효과의 척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소설가가 될 것처럼 열심히 자신의 삶, 어두운 정서에 관한 글쓰기를 세련되게 복잡하게 자꾸 연습하고 노력하고 연습해야 한다. 문학 공부하는 거죠. 문학 공부의 중요성. 이게 뭐예요? 문학 치료죠. 행위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The psychotherapist, like a good enough mother, 그죠? Help the client to put into words affect. 그러니까 과거에 이거 뭐냐면 과거에 인식되지 못하고, 그죠? 있는지도 몰랐어. unelaborated. 자세히, 그러니까 조금 말했었어. 나 그때 혼났었어. 뭐, 나 성폭행 당했었어. 이렇게 한마디는 할 수 있겠지. 소용없다는 거야. 어떻게 하라고? 자세히 설명하지. 응, 아는, 못한. 그지? 그래서 왜 성폭행 당한 사람들이 나서서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서서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성폭행 당한 사람들이 왜 나서서, 왜 그런 걸 나서서 다시 얘기하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응? 수십 년 전에 성폭행. 그런 경우, 요새 그런 경우, 많았었죠. 요 최근에 그런 게 많았었는데, 그런 경우, 왜 수십 년 전에 성폭행을, 심리를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기제를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너 갑자기 그냥 말하지 않고 살면 되지, 뭐 때문에 말하냐고 말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좀 설명을 위해 좀 써놨는데, 엄마와 아기의 주체적 간주체적이라고 말하죠. 인터서브젝티비티. 인간관계의 환경이 치료 환경에서도 부디너프하게 형성될 수 있어야 언리코너즈 언리버레이트한 과거의 이모션을 어펙트죠. 이걸 어펙트라고 다시 표현할게요. 왜냐면 이모션은 쉬운 단어를 썼는데 사실 이제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어려운 단어를 써도 될 것 같아요. 이미지나 언어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 치료의 더 중요한 건 요 뒤에 얘기예요. 이런 심리 치료의 과정과 유사한 조건이 교육 환경에서 도입돼야 돼요. 심리 치료는 심리 치료 얘기하니까 나는 뭐 병원에 치료받으러 갈 거 아닌데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가정교육 환경, 학교교육 환경에도 꼭 도입을 해야 되는 거죠. 특히 근대 탈근대라는 현대 이게 전환이죠. 근대 탈근대의 전환이라는 응? 격렬한 전환이죠. 이거 아주 격렬한 전환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도 비슷하죠.
현재 역사의 환경 속에서는 더 필요하죠. 물론 전근대 근대 또는 근대 전근대 근대 탈근대의 한해 기한한 합병의 치료 과정에서는 더 많이 요구되죠.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트로트 노래를 가지고 알아서 본인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만 내버려 두는 건 좀 그렇죠. 문화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영국이나 뭐 이런 걸로도 많이 발표되고 있어요. Let's imagine that Jane struggles with binge eating. 그다음에 consuming enormous amount of 엄청나게 많은 걸 폭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막 그렇게 힘들어한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자 이거예요. Open to the point of feeling physically ill. 그래서 육체적으로 막 몸이 아플 정도로까지, 그치?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막 너무 뭐 배가 아파 죽겠는데까지 막 먹는 거죠. 이건 거의 고문이죠. 자기한테는. In our work together, we discover through tentative steps of inquiry spanning several weeks. 여러 주에 걸쳐서 이렇게 그 조사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임시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Before many her binges, 그녀가 이렇게 막 폭식을 하기 전에 there is a barely conscious feeling of anger toward her work colleagues. 사례를 지금 들은 것 같아요. 자기 동료에 대해서 분노가 있는데 barely conscious feeling,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감정인 거죠. 그 뭐가 스트레스가 이렇게 문제가 뭐냐면 자기 알지 못하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거의 잘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Who take for granted her willingness to pick up the slacks. 내가 일부러 썼는데 슬랙은 어려운 단어인데 사실은 이런 거는 단어를 찾지 말라고 내가 일부러 쓴 거예요. 그러니까 take for granted,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를? 그녀가 자발적으로 pick up the slack 하는 거를. 무슨 소리예요? pick up the slack. 어영부영하고 남겨둔 거, 그치? 그 느슨한 일의 부분을 그녀가 이거 더 해야겠네 그래갖고 자기 일도 아닌데도 막 나서 하는 거죠. 동료들이 워크컬리그들이 복수예요. 동료들이 저건 다 제가 할 거야. 죄인이 할 거야. 그러니까 뭐 그냥 대강 넘어가자. 청소도 일하고 청소한 다음에도 대강 쓰레받기도 그냥 놔두고 그냥 지나가도 다 죄인이 아니라 치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당연하게 여기시는 거죠.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in fact, I suggest this possibility after she make an offhand remark about staying at work late yet again before stopping at a fast restaurant on the way home. 그런데 여기서 재밌어요. 여기 아이는 치료하는 심리치료사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니까 죄인은 모르니까 죄는 자기가 의식을 못하는 거죠.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뜻이잖아.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감정인 거죠. 그지? 그러니까 죄인은 모르니까 이거를 의식하지 못하는 감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심리치료사가 이때 치료사죠 이거. 치료사가 그러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야. 그 본인은 못 느끼니까. 어떻게 제시하냐면 after she makes an offhand remark. 지나가듯 하는 언급이에요. offhand remark. 그러니까 offhand remark는 지나가듯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말이 아니고 정식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지나가듯 하는 언급. 그치? 지나가듯 한 언급. 뭔가 언급을 했는데 뭐라고 언급했냐면 일대 늦게 있었어요. 근데 그냥 한 번 늦게 아니라 yet again이죠. 또 before stopping at a fast restaurant on the way home. 집에 가는 길에 맥도날드 같은 데 들렀는데 또 늦어서 가다가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맥도날드 햄버거나 뭐 이런 거 갔을 때 가서 요게 이제 그 폭식의 요건 폭식 행위의 시작이죠. 요거는 이제 폭식 행위예요. 요거는 다시 한마디로 딱 잘라 얘기하면 그렇게 썼지만 요거는 예를 든 거고 사실은 요거는 폭식 행위라는 단어예요. 그치? 그러니까 폭식 행위를 찾으려는 원인을 찾으려는 무의식적인 폭식 행위의 원인을 찾으려는 이 심리치료사는 그 전에 한 말을 언급하는데 그 전에 일터에서 늦었어요라고 말하지만
다시 한 번이라고 또 그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게 원인으로 짐작할 수 있는 거죠. We start to become more curious about the experience of anger more generally. In a later session. 그래서 나중에 세션에서 she describes a fantasy. 뭐라고 이걸 한번 반 거예요. 그래서 언급을 했는데 판타지를 말해요. 뭐 판타지를 말하냐면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그가 조심스럽게 준비해 놓은 서류를 망치는 어떻게 망치냐면 그의 보스의 책상 위에다가 커피를 쏟아붓는 거를 상상을 판타지 이미지 그죠? 이런 의미가 툭 튀어나왔어요. 아까 언급이 있었죠 말로. 그러니까 한 번은 말로 하고 이렇게 말로 하고 한 번 있었고 여기 말로 한 번 있었죠. 그다음에 이번에는 판타지를 말해요. 그러면 물론 숨겨진 의식 못하는 감정, 그지? 의식 못하는 감정이 뭔지 뚜렷하죠. 그죠? 분노의 감정, 의식 못하는 분노의 감정이 뭐 때문에 나오는지가 뚜렷해지는 거죠. My interpretation, 그러니까 제인의 binge eating, 폭식은 is that as with many clients is driven by her struggle to translate affect into words and or images. 그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그녀가 자기의 그런 자기의 어펙트를 말이나 이미지로 번역해내지 못하는 거죠. 그지? 보세요, 여기 정동을 번역하는 어려움이죠. 그죠? 그거는 앵그리 필링일 텐데,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그러니까 요새 그래 번역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여기저기 쓰이는 이유가, 번역이란 말이 쓰는 이유가 새로운 시대에 정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번역이란 말을 많이 쓰네요. So that they can further elaborate and subjective to reflection.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깊게 생각해 보기 위해서, 그죠? elaborate 해갖고, 그죠? 깊게 생각해 보려면 이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병이 되는 거죠. 육체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할 수 있다면, 만약에 요거를 할 수 있다면, 요게 치료 과정이죠. 요게 치료 과정이에요. 이렇게. 이게 치료 과정이니까,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subjective, 그 주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할 수 있으면, 이게 치료예요. 그러니까, 안 가도 어떻게 치료하느냐? 내 문제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번역해내서 치료할 수 있으면 스스로 고쳐나갈 수 있는 거죠. Without this capacity, she turns to binge eating. 그러니까 막 그냥 폭식하는 거예요. 다이어트 해봐 소용없죠. As a last dish effect.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먹냐? 마지막으로 최후의 노력이죠.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에 해버린 노력인 거죠. 어떤 감정이냐면 dangerous하고 out of control. 통제가 안 되고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감정을 규제하려고, 조정하려고 하려는 마지막 노력인 거예요. 트로트 음악을 아까 내가 설명을 하면서 이게 그거 굉장히 좋은 현상은 아니다라고 은근히 암시했는데 그 이유는 절박함이라는 게 느껴져서 그래요. 하버드 대학교 음악 연구를 하는 이 음악을 연구하는 영문과 교수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음악의 핵심이 뭐냐? 네가 평생 연구를 했을 텐데 음악의 핵심이 뭐냐고 대답했을 때 그 사람이 cry라고 대답을 했었어요. 이 cry 목을 놓아 우는 거하고 샤우트 우는 거하고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트로트 음악의 열풍이 바로 이런 라스트 디치 에포트 하고 연결이 된 게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어요. 한국 사회가 전체가 편안하지 않고 절박해진 느낌하고 연결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되면 이런 식의 대책이 사회 전체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죠?
cover involved in eating large amount of food. 요게 주어져. 요게 빈지 이팅이죠. 막 미친 듯이 열기를 미친 듯이 먹는 거죠. Provide motoric pathway. 동작에 의한 패스웨이가 열린 거죠. 뭐 하려고? 자신의 정동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설명을 못하니까 이게 두 번째 단계죠. 왜 여기 모터릭이 중요해요? 이 두 번째 단계니까. 네, 이니까. 그죠? 세 번째의 이미지와 말에 의한 표현을 못 찾으니. 두 번째, 동작의 표현 방식으로 후퇴하는 것이 퇴행한 것이죠. 그죠? 후퇴라기보다는 퇴행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퇴행한 것인 거죠. 그러니까 폭식이라는 게 그거예요. 폭식을 먹은 거는 사실은 자기 정동을 표현하기 위해는데 말로 표현을 못하니까 자기 몸을 괴롭히는 방법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 괴롭히려고 괴롭힌 게 아니고 동작으로, 모터릭으로 표현의 방법을 길을 찾은 거죠. 패스웨이. 그렇지, 템포러리.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일시적인 위안이 밖에 안 되는 거죠. 그지? 일시적인 위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얻지 못한 거. 뭐가 안 돼요? 말이나 이미지를 표현을 못하니까 일시적인 위안밖에 못 찾는 거죠. Before the cycle begins again. 다시 또 그러니까 잠깐 위안했다. 다음날 또 폭식하고 또 폭식하게 되는 거죠. In our work, Jane and I strive to elaborate our effects. 이거 어떻게 하냐면 둘이 분투를 해요. 뭘 하냐면 effect를 elaborate 하는 거죠. 자세히 묘사하는 거죠. 그래서 the link resulting representation together with the increasing complex system.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점점 더 복잡해지는 체계로, 그죠? 이거 중요한 말이죠. 점점 더 복잡해지는 체계로 결과가 되는 표현 방식을 연결하는 거죠. 점점점 자세히 복잡하게 세련되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죠? We talk, 이거 혼자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문제가 있었으면 이걸 읽은 다음에 본인이 앉아서 노트를 펼치고 죽어라고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를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면 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We talk at length about Jane's history with anger through life. 삶 전체에서 앵거에 관한 역사, 자기 삶의 그 사연들을 길게 얘기한 거예요. Including how feelings were handled in the family. 가족에서는 어떻게 정서가 다루어졌는지, 정서를 무시하는 가족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억압하는 방법이 없었겠죠. 같은 뭐 그런 가족사들. 오랜 시간에 걸쳐서 display Jane with seeker mental buffer of symbolized 멘탈, 그러니까 보세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심리치료의 목적이죠. 요게 seeker mental buffer of symbolized material, the immune system of the psyche죠. 그러니까 더 두꺼워진 정신적 버퍼가 뭐냐면 자동차 앞에 있는 버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막는 거죠. 막는 그런 방어막 같은 거죠. 방어 체계 같은 거, 방어 틀 같은 거죠. 방어 기구 같은 거죠. 뭘로? 상징화된 매체로, 그죠? 말이나 이미지로 더 깊은 멘탈 버퍼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심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루질리언스라는 단어를 내가 많이 쓰는데, 심리학에서 많이 쓰는 단어야. 중요한. 무슨 소리냐면, 루질리언스. 견디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치? 견디는 힘. 그치? 어려운 말로 쓰면 어렵지만 견디는 힘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고통, 페인의 크기와 상관없이 페인의 크기가 적은데도 자살한 사람이 있고 페인이 저 정도면 어떻게 버텨? 그런 사람들도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상관없이 릴리안스의 크기가 중요한 거죠. 페인은 왜냐하면 고통은 각자가 통제할 수 없다.
예? 고통은 무조건 오는 거예요. 운명에 따라, 운에 따라 고통을 겪지만, 그지? 그 고통을 어떻게 겪느냐는 각자 훈련에 의해, 어? 훈련에 의해 조절할 수 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이 심리적, 상징적 매체의 더 두꺼운 정신적 버퍼. 뭐라 그럴까? 우리말로 뭐라고 할 수 있게 제일 좋을지 모르겠는데, 버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자동차 앞에 있는 이런 방어막이라고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냥 보통 표현. 이런 걸 만드는 것. 이거는, 이거는 뭐 관계없냐면, 그래서 심리의 이면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면역 체계. 그죠? 심리의 면역 체계라고 말씀인데, 면역 체계. 이게 왜 이런 말이 중요하냐면, 훈련이 가능하다는 거죠. 뭘로 가능해요? 뭘로? 이거는 문학적 상상력의 훈련으로, 그죠? 강화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심리의 면역 체계를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누구한테 중요하냐? 교육적으로 중요하죠? 이거는 교육 과정에서도 핵심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지?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 이게 안 이루어졌으니까 개인들이 각자 이런 훈련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예술적 성과의 평가 기준이 돼야 되기도 해요. 예술적 평가의 성공의 평가 기준을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뭐 돈을 많이 벌었다, 그렇지? 그렇게 뭐 유명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약간 저 차원이고 상징적인 매체가 하는 정치적 방파제의 넓이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치? 이 상징 매체가 갖는 정치적 방파제의 넓이를 어떻게 계산을, 그걸로 차후에 닥칠 유사한 질병에 대한 면역 체계를 점검할 수 있고, 그 질병의 위험성의 강도와 정치적 방파의 경지를 비교하면 계산이 가능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예술이 왜 중요하냐, 사회에 예산 평가. 이게 왜냐면, 문학이나 예술의 예산을 잘 투기를 안 해요. 뭐가 그게 돈이 되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이렇게 계산을 해서 수학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예술의 호용성을 기계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여기에 있어요. 이런 학문 분야는 아직 없는데 누가 이런 학문 분야를 지금부터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학문 분야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새로운 학문, 문학, 문학 연구의 학문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렇게 여겨진단 말이죠. 예산 배정, 응? 관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왜냐면 문학이나 예술에서 예산 배정을 받을 때, 정부 예산 배정을 받을 때 아주 어려움을 겪는데, 그래서 아주 예산이 조금밖에 배정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예산을 당당하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As Lucour and Bouchard called it, that 이 앞에, 하여튼 이 사람의 이론을 지금 앞에 쭉 설명하는 중이었죠. That protects her from internal and external strife, promoting reflection instead of counter productive action. counterproductive. 그러니까 역효과가 나는 행동을 하는 대신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폭식이죠, 폭식. 이게 폭식을 하죠. 그게 이제 모토로 이건 폭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 대신에 뭘 하냐면 리플렉션이 이거 반영 그렇지만 반성 이런 되죠. 스스로 가만히 반성해 보는 거죠. 이거를 함으로써 뭘 하냐면 외면적이고 내면적인 어떤 갈등, 투쟁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느질리언스라고 아까 설명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예술적 성공의 결과는 이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예술가로서 성공했는지 안 성공했는지 잘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예술적 성공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카운터 프로덕티브 액션을 하지 않고 리플렉션을 하면 성공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조건 반사적으로 폭식을 하거나 폭음을 하는 등의 행동에 돌입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기 시작하면, 글을 쓰기 시작하면 되는 거죠. 이 자체만으로도 예술적 공부 또는 공부라고 말하죠. 행동.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이런 거에서 작동하는 심리적 기제의 핵심 논리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글을 읽느냐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목표가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심리적인 치료가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물론 앞으로 어떻게 새로운 시대에 어떤 식으로 일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있겠지만 하나의 핵심 논리는 바로 이거예요. 마지막 패러그래프 읽겠습니다. As I hope this abbreviated example has demonstrated, 내가 이걸 요약해서 이렇게 예를 하나 들었는데 이거 진실로 치료 사례일 가능성이 높아. 이름만 바뀌었지. The problem that Jane struggles with, 알렉시 타임이야. points, 그러니까 감정 표현 결핍증이죠. 감정 단어 결핍증이죠. points to task with which we must all engage. 우리가 모두 참여해야 되는 그런 과업을 하나 주는데 뭐냐면 elaborating our effects into images and words and subjecting them to ongoing reflection. 그러니까 우리의 정동을 단어와 이미지 단어로 자세히 설명할 수 있고 묘사할 수 있고 그것들 갖다가 계속 진행되는 반성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글쓰기, 그다음에 일기, 뭐든지 말하기의 핵심적인 목표예요. 우리가 수다를 떨죠? 수다를 떠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목표 없이 수다를 떠는 게 나쁜 거죠. 이렇게 수다를 떨거나 이렇게 글쓰기를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일이죠. 이미지와 언어에 의한 정동의 모사를 문제 정서의 숙고에 적용한다는 것이 문학의 심리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치? 본인이 혼자 할 수 있어요. 이러한 기제는 근대 타견대의 전환기의 개인 심리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정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요. 그리고 교육적 성과로 입증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미지나 이거 미국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부스에 전화 같은 부스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누구나 들어와서 자신의 삶을 녹음하도록, 기록하도록 하는 예술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진행된 적이 있어요. 이게 바로 그런 거죠. 구체적인 사례로 우리한테 뭘 할 수 있냐면 홈리스, 노숙자의 대부분은 뭐가 없어요. 삶의 의지, 상실이 문제죠. 그러니까 노숙자들이 많은 서울역 같은 데에다가 이런 걸 설치해줘서 뭘 하냐면 자신의 삶을 이미지나 상징을 동원하여 말로 표현하기 시작한다면 그것도 점점 더 자세히 묘사하려고 나선다면 지속적인 반성의 과정이 이어질 것이며 그죠? 이게 뭐냐면 인문학 교육이에요. 누구한테? 재소자 인문학 교육. 감옥에 있는 재소자들한테 인문학 교육 등이 노리는 그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성공하면은 굉장히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코로나 시대에는 전국민적인 범국민적 운동의 방식으로
진행해도 좋을 것 같아 보여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안증후군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도 학생을 포함한 아래 어린애나 누구든 다 almost most of us are not alexithymia in the clinical sense. 누구도 이렇게 그 병원에 갈 만큼 그렇게 심하게 감정 표현, 정서, 단어 결핍증이 없죠. We all have pockets. 그렇지만 우리는 pockets. 무슨 소리냐면 부분, 포켓처럼 이렇게 쏙 일부분. Some larger, another smaller. 어떤 사람은 더 크고 어느 사람은 작겠지만 our inner lives that remain unelaborated.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우리의 내면의 삶이 있어요. 그치? 그게 바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심리적 장애 질병이 발현돼, 내가 번역을 안 해놨네. 누구에게나 그런 측면이 있다는 이 말이 바로 공통체적 정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탈근대 시대라서 더 그런 거죠. 그러나 이거는 심리적 차원을 넘어서는 국면인 거예요. 그래서 끝에 썼어요. 끝부분에 쓴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분은 심리 치료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안을 하는 거죠. And in psychotherapy as in life, 삶에서처럼, 심리 치료에 있어서도, while a single and brilliant insight can be deeply important. 어떤 단 하나의 멋진 지혜가 아주 중요하기는 한 반면에, that alone rarely lead, 그런 하나만으로서는 sustained personal development, relief from emotional suffering, 정서적 고통에서 지속적으로 개인의 발전과 위안을 유도하지는 못해요. 거의 그 하나가 정도 꺼내야 된단 말이야. It is on the contrary, the development of this capacity. 이러한 능력의 개발은 그러니까 emotion의 psychic elaboration이죠. can lead quite literally to continued mental growth. 지속적인 정신적 성장에 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교육 얘기를 하고 있죠. 교육적 성장에도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치? 근데 공동체적 관점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필자의 이론이 적용되는 영역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어서 내가 자꾸 중간중간 설명한 이유는 이게 공동체적 정서 관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약간의 그런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개인의 심리치료에 중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적 성장 정도로 그치고 있는데 사실은 공동체적 관점으로 적극적으로 처리를 한다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고 적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